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성실한TV 엄현성입니다.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남자 누군지 아시죠?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.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 조 후보자의 가족이 어떻게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법을 쓰려면요, 이 가족 간의 무한 신뢰, 정말 끈끈한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방법이고요. 이걸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쓰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했던 웅동학원과 자녀들이 운영했던 건설사 간의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서 이 상속세를 절세한 방법인데요. 이걸 그대로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기도 하니까 이 내용을 근거로 어떤 식으로 절세 전략을 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있어요. 이 둘 간에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학교를 하나 지어요. 이 아버지는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지급해야 될 채무자고,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됩니다. 공사대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사대금 지급을 미뤄요. 계속 미루다가 이 아들이 새로운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. 이 아들이 갖고 있었던 채권을 이 새로운 회사에 양도를 합니다. 그런 다음에 이 새로 생긴 회사가 아버지에게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. 이 아버지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. 법원에서는 이 새로 생긴 회사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법원에서 인정받은 정당한 채권자가 되고 여전히 아버지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. 그 와중에 이제 이 새로 생긴 회사의 대표는 이 아들의 와이프가 되어 있고, 아들과 와이프는 이혼을 합니다. 그럼 이제 법적으로 서로 남남이죠.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이 된 전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번 더 제기합니다.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? 아버지는 이제 남이 되어버린 며느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됐고, 이 며느리는 이제는 남이 된 전 시아버지의 채권자가 된 거죠.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계산해야 되는데, 이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갖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. 이 말은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 있고 채무도 100억이 있으면 이 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상환을 해주고 나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상환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. 이 며느리가 이혼을 했지만 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시아버지로부터 돈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. 세금 한 푼 없이. 만약에 이 며느리께서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남이야 라고 생각하고 태도를 싹 바꾼다면 시아버지는 이제 남이 되어버린 며느리에게 100억 상환해야 되고, 가족들은 물려받을 재산 없이 끝나버리는 거죠. 하지만 이 며느리는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, 이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상속세를 회피하는 전략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. 웅동학원과 관련된 채권 채무 흐름에서 봤을 때 제가 좀 이상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.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에 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는데, 이 채권을 조 후보자의 동생이 코바 C&D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채권을 코바 C&D에게 42억, 와이프에게 10억 이렇게 양도를 했습니다. 이 코바 C&D의 설립일은 2005년 말에 설립됐다고 지금 합니다. 고려시티개발은 안타깝게도 영업이 잘 안 됐는지 2005년도에 청산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채권을 양도하려면 고려시티개발과 코바 C&D 간에 계약서를 써야 됐을 텐데, 코바 C&D는 2005년도 말에 설립됐고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도 언젠가에 청산을 했는데, 과연 이 계약서는 언제 날짜로 쓰여졌을까, 그게 좀 궁금한 거죠. 만약에 계약서를 2005년도 말 코바 C&D가 설립됐을 때 썼다면, 그럼 고려시티개발이 도대체 언제 청산됐는지, 이미 없어진 회사가 어떻게 계약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? 이 채권 양도 계약이 2005년도 말이 아닌 다른 때라면 그때는 코바 C&D가 설립도 안 됐는데 어떻게 채권 양도 계약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? 고려시티개발이 언제 청산됐는지와 이 고려시티개발과 코바 C&D 간에 언제 채권 양도 계약서를 체결했는지 그 날짜를 확인해야지 의혹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고려시티개발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대표이사였고, 코바 C&D도 조국 후보자 동생이 만든 회사입니다. 같아요, 대표가. 과연 그 계약서 날짜가 언젠지와 고려시티개발이 언제 청산됐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이 웅동학원과 관련된 채권 채무의 흐름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. 조 후보자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이 방법은
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받는 합법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.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제 상속세를 내겠습니까? 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데, 이제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식으로 회사 하나 만들고 또 새로운 회사 하나 만들어서 채권 넘기고, 새로운 회사는 와이프가 대표로 하고 이혼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짠다면 상속세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이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앞뒤가 똑같은 건 대리운전밖에 없는 건가. 좋은 아이디어 주신 조국 후보자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